굉장히 반가워요. 그죠?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셔. 예, 이번 주 처음. 네 분. 이분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기절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1월달 개강, 11월, 12월 달은 이제 입문 과정을 간단히 했습니다. 맛배기를 했고요. 오늘부터 정상적인 개강이 되는 건데, 우리 배우는 것은 이렇게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 한번 설명 듣고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밑줄 치면서 복습을 한 번 더 해드릴까 해. 2번씩. 그럼 설마 2번인데 이해가 안 갈까? 제가 또 이해는 잘 시켜드려요.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밑줄 치는 거는 복습 의미에서 저랑 같이 하도록 하고, 처음에는 요것만 잘 보시면 되는 거지. 잘 보이셔요? 안 보이시면 항상 불편하면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는 이런 거 배우죠. 다른 과목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기본서 교재가 있으면 사람의 선입감이 이거죠. 앞에는 쉽고 뒤에는 어렵다. 이런 선입감이 잘못된 거예요. 세법은 첫 시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게 뭐냐 하면은 앞으로 배워야 될 조세,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총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정리 용어가 앞으로 배울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의 또 반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나올 걸 미리 배우니까 얼마나 범위가 넓겠어. 따라서 오늘만 여러분이 딱 봐서 능력 테스트 이해가 잘 된다. 그럼 여러분은 이번 시험에 고득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다 내가 강의를 잘못한 거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죠. 여러분이 처음에 책 논 지 몇십 년 만에 책을 다시 핀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과목이 다 뭐예요? 상식 이런 게 아니라 법규에 관한 걸 배우니까 아무래도 많이 힘드실 건데, 공인중개사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즐겨야 돼요. 여러분한테 둘 중에 하나 질문할게요. 노력하는 사람이 좋아요? 즐기는 사람이 좋아요? 판단할 때 노력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즐기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정답은 이제 10월 31일 날 시험 본 날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한 9월 정도 되면은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노력을 했느냐, 즐기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락이 많이 결정돼요. 그 말은 뭐냐? 노력파도 있으실 거고 즐기는 스타일도 있을 거니까 자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그럼 오늘 배우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부동산 세법이죠. 세법이에요. 근데 세법이다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죠. 세금과 관련된 법규. 그럼 세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배우냐? 아니죠. 다 배우면은 세무사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요거는 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뭐냐? 공인중개사에서 배워야 될 세금은 딱 5개만 배우면 돼. 1년 내내 5개 배우는 거예요. 5개만 알면은 여러분이 끝나는 건데, 이 5가지의 세금은 공부식으로 하면 어려워. 외워야 된다? No, 외울 필요 없어. 이건 다 세금이에요. 세금은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어도 기본적인 상식이 다 있으니까 세법은 상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리고 용어 자체가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용어와 그 다음 시험 용어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 예를 들면은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세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시험 볼 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로 공부해야 되느냐? 조세라는 말로 공부합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쓰는 용어와 교육상의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결국 똑같은 건데 앞으로 세금이라는 용어보다는 뭐라는 예금을 써라? 조세라는 용어를 써라. 조세, 조세가 뭐예요? 세금 줄여서 조세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조세, 세금 줘. 그래서 조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세금, 조세라는 건 순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기 가게들도 순서가 있죠. 순서로 접근하면 쉬워요. 뭐냐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순서가 있는데 사고 팝니까? 팔고 삽니까? 상식. 전 항상 이렇게 질문하면서 수업하는데 어려운 건 절대로 질문 안 해요. 왜?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세금에 대한 걸 질문하겠어? 그냥 상식. 사고 파냐? 팔고 사냐? 순서가 있겠죠. 어떻게 되죠? 팔고 사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팔고 살라고 그러면 내가 집을 팔고 살라고 그래. 그럼 팔기 전에 집을 사야지 나중에 팔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세요? 과일 가게다. 과일 가게도 뭐예요? 팔고 살 수는 없죠. 팔 물건을 먼저 사다가 갖고 있다가 파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게 뭐냐? 조세, 세금이라는 건 사고 판다. 요 순서 알면 끝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그건 이해 가세요? 팔고 사는 건 없어요. 사고 파는 거. 상식선에서. 그럼 여러분이 산다. 살 때는 어떤 세금 내는지는 상식적으로 알 거예요. 자, 아파트를 샀다. 어떤 세금 낸다? 그렇죠. 아파트를 사본 적이 없는 사람도 용어는 알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취득세 낸다. 그 다음, 여러분이 남의 걸 사면은 취득세 내요. 근데 자금이 딸려서 전세로 들어갔어요. 1억에 전세 들어갔다. 그럼 전세보증금 1억 내겠죠. 떼어먹힐까봐 전세보증금 보호받는 절차가 있죠. 뭐 확정일자 같은 것도 있지만 세법에서는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그러죠. 그럼 설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등록 면허세가 있어요. 등록세도 과거의 등록세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져서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은 등록세도 등록 면허세가 되죠. 등록세하고 면허세하고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름만 알고 들어가면 된다. 등록세도 등록 면허세. 권리 설정, 저당권 설정 등기 뭐 이런 거 할 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럼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재산세. 이건 알겠죠? 재산이 없어도 재산세 낸다는 건 알 거예요. 요즘 뭐 뉴스에서 난리가 났죠. 재산세가 세금 폭탄이 돼서 돌아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릴 겁니다. 재산을 갖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뭐가 된다? 재산세. 그럼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고가의 부동산, 부자들이죠.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내고 추가로 또 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잘하시네 다들.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종부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봐요. 세법 공부 안 해도 뉴스에서 너무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취득할 때, 살 때, 요거는 보유할 때, 갖고 있을 때. 야, 세금이 너무 부담이 된다. 팔아버리자. 그럼 팔 때 내는 세금. 부동산 팔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어이구 잘하시네. 양도세라고 많이 얘기하죠. 우리는 양도소득세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순서가 사고, 갖고, 팔고, 사고, 팔고. 우리가 요 순서대로
우리가 1년간 공부, 10달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그래서 교재도 사고 파는 게 순서가 맞으니까 요 순서대로 우리가 교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사고, 팔고, 요걸 10달 동안 5가지 주세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이름만 알고 가도 성공인 거죠.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 등기할 때 내는 건 등록면허세. 재산 갖고 있으면 재산세.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뭘 낸다? 종합부동산세. 세금 무서워 팔아버릴래? 양도소득세. 이겁니다. 바로 이 순서대로 5가지를 배우는데 오늘은 이 5가지 조세에서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 5가지 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총정리한다. 그래서 조세에서 나오는 이론을 총정리했다. 뭐라 그러죠? 조세총론. 그래서 부동산세법 단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원으로 나누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16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이것뿐이 없어. 죽으나 사나 이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용어 자체를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세총론이라는 거는 재작년에는 30회 때는 3문제 나왔어요. 작년에는 1문제 나왔어요. 근데 3문제 1문제가 요 단위에서 나온 거지 이 용어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조세총론에 관한 게 최소한 서너 문제는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네. 그러니까 얼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조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배웁니다. 따라서 오늘 이해했어. 이해하도록 제가 또 열심히 강의할 거고 이해했는데 세법이 왜 세법이냐? 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자 삐그덕 되면 세니까 세법이에요. 이건 절대로 잡으려고 그러지 마라. 떠나면 보내줘. 쿨하게. 왜? 여기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 가는 것은 쿨하게 잡지 말고 보내줘라. 왜? 다음 시간에 또다시 올 거니까. 그래야 스트레스가 없다는 얘기죠. 절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스갯소리 한마디만 더 하면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만은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인간들에게 특징을 하나씩 특기를 줬대요. 특기. 전 여태까지 이거 믿습니다. 특기를 줬는데 하나는 뭐냐? 당신은 공부하지 마라.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먹고 살 만한 외모를 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당신은 외모는 못 주겠어. 대신에 먹고 살 만한 능력을 줄게요. 딱 둘 중에 하나. 다 갖고 있대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안 풀려. 문제가 안 풀리면 거울을 꺼내보세요. 아, 나는 외모를 줬구나. 절대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시험만 보면은 점수가 좋아. 그럴 땐 거울을 꺼내지 말란 얘기죠. 꼭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공부를 잘하니까 외모를 안 줬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편히 갖자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용어를 오늘 하나씩 배우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만 잘 견디면 앞으로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5가지 조세. 자, 한 번 더 질문할게요. 부동산은 순서가 있다는 것. 사고 팔아요? 팔고 사요? 그렇죠. 그거 알고 가면 이따가 집에 가도 그대.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사고 파는 것. 요 순서대로 공부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강의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이게 교재 어디 있나 찾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먼저 정리해 드릴게. 첫째 30페이지 나와 있는 것. 조세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기본서만 펴놓으시고 칠판만 보시면 되고 칠판 설명 끝난 다음에 저랑 같이 몇 페이지에 뭐 밑줄 이렇게 같이 복습할게요. 자, 출발할까요? 자,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조세. 우리가 조세라는 것은 뭐냐? 정의가 요거거든요. 이거는 시험에 여태까지 한두 번뿐이 안 나왔어요. 요거 물어보는 건. 근데 왜 나왔냐? 요거는 1월 달에만 요렇게 설명합니다. 조세의 정의. 그럼 요 정의 세 줄 갖고 우리가 너다섯 개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게요. 조세는 국가, 첫째, 국가 또는 지방적으로,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인데 왜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첫 번째죠. 그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다. 이걸 우리가 과세주체라고 얘기합니다. 과세주체. 자, 그럼 우리가 세법 배울 때 용어가 나옵니다. 과세.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매기는 걸 뭐라고 그러죠? 과세라 얘기하죠.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세금을 매기냐? 요 사람을 과세주체 또는 과세권자라고 얘기하죠. 권리가 있는 사람. 누가 세금 매기냐? 그럼 세법에서 세금이라는 건 첫째, 과세주체는 둘 뿐이 없습니다. 누구와 누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청, 구청, 그 다음에 광역시 이런 데가 나오죠.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국가는 누굴 얘기하느냐 헷갈릴 때가 있어. 세법상 국가는 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날라왔어.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보낸 사람이 누구냐? 보낸 사람이 인천광역시청에서 왔다. 서구청에서 왔다. 그럼 지방세야. 국세청에서 왔다. 세무서에서 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지방세 개념입니다.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무조건 국세가 뭐냐? 지방세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건 무조건 첫 번째 알아둬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기본이에요. 시험에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조세 배운다고 그랬죠? 5가지 배우죠? 그럼 사고 파는 순서 배웠죠? 그럼 앞에 3개가 지방세, 3글자니까 앞에 3개. 국세, 그럼 2글자니까 뒤에 거 2개. 그럼 순서대로 국세, 지방세 요걸 요렇게 써놓으니까 헷갈리겠어요? 그럼 바꿔드리지. 지방세 먼저. 지방세는 5개 사고 파는 조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3개. 그러니까 억지로 외울 필요 없다니까요. 앞으로 지겹도록 배웁니다. 그 다음 국세다 그랬으면은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 그럼 뭐 답이 나왔네. 앞으로 5개의 조세를 배우는데 순서대로 본다면 지방세 3개, 국세 몇 개? 2개가 있다는 것. 물론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5개만 먼저 꼭 알아두시면 돼요. 또 하나 설명해 드릴까? 자, 지방세 중에서 앞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외울 것도 없어.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다 어디에 해당한다? 지방세에 해당하더라. 그럼 여기에 어떤 조세가 나오더라도 외울 필요 없잖아. 이름에 지방자가 나왔다. 그럼 지방세야. 지역자가 나왔다. 그럼 지방세야. 그러니까 요 5개만 달달달달 오늘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잊어먹었어. 괜찮아요. 취득세 시간에 또 나오니까. 여기서 또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국세와 지방세라는 게 있더라. 5가지 조세 중에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째 뭐냐? 재정적 수입을 목적으로라 하는 것은 뭡니까? 가정에서도 생활비 필요하죠. 국가에서도 뭡니까?
예산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쓸 목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또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용도가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않느냐. 그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보통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세. 그 다음에 요거는 걷어서 여기다만 써야 되겠다. 여기다만 써야 되겠다.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뭐라고 그러죠? 목적세라고 얘기한다. 그럼 요거는 뭡니까?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넓게는 국가고 좁게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정에서 보면은 결혼하셨죠? 그럼 바깥분이 월급을 타오시면은 요걸 쪼개죠. 요거는 애 적금에 써야 돼. 또는 얘가 결혼할 때 쓸 거야. 학교 들어갈 때 쓸 거야. 요건 절대로 손 못 대. 이렇게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 건 다 뭐가 되는 거죠? 목적세가 되는 거야. 요만큼은 보험료 내야 돼. 그걸 뺀 나머지는 우리가 회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애 장난감 사줄 수도 있고 그건 보통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알아두실 때 좁은 의미는 가정, 넓은 의미는 국가가 된다. 세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보통세, 목적세, 그럼 이거 다 외워야 되냐? No. 우리가 배우는 게 다 보통세예요. 따라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다 목적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럼 시험에는 여러 개가 나오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엔 튀는 거 뭐냐? 목적세. 그럼 목적세는 또 이거 외워야 되나? 잠시만요.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타나네. 그럼 이 목적세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지방세는 쉬워요. 왜?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게 지방교육세. 얘랑 친해져야 돼. 얘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요건 이름에 나타났어. 지방교육세 걷어서 어디에만 써야 될까요? 지방교육에 해석은 그대로 잘하셔. 글자 그대로 지방학교 같은데 시설 기반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건 그대로 지역의 시설에 대해서 써야 돼. 어떤 시설이냐 하면은 소방시설이라든가 오폐수 처리시설 이런 거 있겠죠. 이런 데만 써야 돼.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여태까지 시험에 독립문제로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작년에 여기 하나 독립문제 나왔어요. 따라서 몇 년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더라. 끝.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비중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그의 시험에 나올 것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나올 것 같지 않은 건 아예 빼드릴 거예요. 작년도 그랬고 매년 그랬으니까. 그래서 목적세는 지방세, 국세가 있는데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더라. 오늘은 몰라도 돼. 지방자나 지역이니까 지방세야. 그럼 잘 봐요. 목적세는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추가가 없어. 오늘 다 배워버리는 거예요. 5개뿐이 없어요. 이 중에 지방세 2개 있죠? 그럼 나머지 3개는 뭐냐? 첫째, 얘 신경 써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걷어서 어디다 쓸까요? 잘하시네. 세법 배우셨어? 이름에 나오잖아. 농어촌 시설 기반확충에 써야 되는 거예요. 딴 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굉장히 많이 걷습니다. 왜? 저항이 적어. 왜? 농어촌에 쓴다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좋은 일이구나. 좋은 일이면 농어촌이에요. 그 다음에 2가지는 이렇다만 알면 되는데 교육세.
교육세는 국가가 관리하니까 국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니까 지방세. 이렇게 나눠요. 큰 비중 없어요, 얘는.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뭐가 있느냐?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고 있거든요. 이건 걷어서 교통시설, 에너지시설, 환경시설에만 써야 된다. 끝! 그래서 목적세는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농어촌 특별세만 신경 쓰고 얘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지방세 중에서 지방교육세 요 2가지만 신경 쓰면 되는데 정리할게요. 목적세는 몇 개뿐이 없다? 5개. 이 중에서 이름에 다 나타나니까 외울 필요 없다. 무조건 목적세는 5개야. 이것만 알고 가도 시험에 출제돼서 맞은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5개뿐이 없어. 자, 그 다음에 교육세, 교통에너지, 지역자원은 이런 것이 있더라. 끝. 그러니까 얘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의미가 없고, 따라서 목적세는 5개인데 이 중에서 국세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인 지방교육세 2개만 신경 써라. 끝. 어려운 겁니다. 근데 더 이상 목적세는 추가되는 게 없으니까 이게 다예요. 시험 볼 때까지 5개만 티리따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엄청나게 중요한 게 과세 요건이 되겠죠. 과세 요건은요, 세법의 심장이야. 얘는 무조건 시험에 4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럼 과세 요건은요, 앞으로 지겹도록 배울게. 오늘 배웠어. 요거 배울 때 또 배워. 요거 할 때 또 배워. 계속해야 돼요. 요거 할 때 또 배워. 끝까지 가요. 요거 할 때 또 배워. 아무 말 없어? 요거 할 때 또 배워. 그러니까 과세 요건은 무조건 시험 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과세 요건은 뭐냐? 배웠어요. 과세 요건,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은요, 여긴 안 써 있습니다만은 조세 법률주의라는 용어를 써요.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먹으세요. 이건 뭐냐? 모든 과세 요건은 법률을 근거로 해야 된다. 이분한테 굉장히 미인이세요. 세금 내지 말아요. 어이구 미안합니다. 꼭 여기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기 시작해. 되게 미인이세네요. 세금 꽃배기로 내세요. 저분한테는 진짜 미인이시네요. 나 더 이상 못하겠는데. 그럼 세금 꽃배기로 내세요. 뭐 이렇게. 이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평등하게 법률에 의하여 과세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게야. 법률. 그래서 조세법률주의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과세 요건 몇 글자예요? 4글자죠. 따라서 4개뿐이 없습니다. 이 4개 용어랑 오늘 친해지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되는 요건은 뭐냐? 첫째,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돼야 되느냐? 예를 들면은 잘 봐요.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내죠. 그러면 칠판을 사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법률에 의해서 어떤 물건을 사와야지만 취득세 낸다. 요걸 우리가 과세 대상이라고 그러죠.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바로 물건을 얘기하죠. 시험의 단골 메뉴.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나오냐? 박스가 나와갖고 여러 개 물건을 나열해.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야지 취득세 내냐? 어떤 물건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내느냐? 요 물건이 법률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하나 보면은, 이거 산다고 취득세 내요? 아니죠. 에어컨 산다고 취득세 내요? 아니죠. 아파트 산다고 취득세 내요? 맞아요. 여러분 봐요. 상식성으로 접근하니까 맞잖아. 주변에. 그럼 어려운 질문 할게요. 땅 샀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아직 땅을 못 사봤다고? 땅도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럼 취득세 내야 돼요. 더 어려운 거 낼게요. 자동차 사면 취득세 내야 안 내요?
그래, 이게 바로 이게 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 세금이 부과되는 물건은 어떤 게 있느냐? 모두 법률에 의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금 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 납세 의무자, 사람을 얘기하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취득세 내고, 어떤 사람이 재산세 내고, 어떤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내느냐, 그 사람이 시험에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과세 대상과 특히 납세 의무자는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죠.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도대체 얼마에 대해서, 어떤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느냐? 그 금액을 뭐라 그러냐? 과세표준이라고 그러죠. 즉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 얼마짜리로 세금 계산해야 되느냐? 그럼 봐요. 내가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샀어요. 얼마짜리? 그럼 과세표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이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샀으니까 10억짜리 갖고 세금 계산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몇 프로 내야 되느냐? 비율이 있죠. 세금의 비율. 이걸 우리가 세율이라고 얘기하죠. 세율은 매번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만 이것이 취득세에서 나올 거냐, 양도소득세에서 나올 거냐, 이게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네 가지 중요한 것. 오늘은 용어랑 친해져야 돼. 과세 요건은 법률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리고 첫째, 물건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 대상.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납세 의무자. 금액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 표준. 비율을 뭐라고 그러죠? 세율. 이 중에서 세율, 숫자에 관한 것은 외울 수가 있어. 또 외워야지 되고, 나머지 것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무조건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세법은 외워야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외워? 또 세법만 외워요? 다른 것도 외울 게 많은데. 그래서 세법은 세금이라는 건 숫자에 대해서만 암기를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 와서 요 순서 알듯이 사고 판다 순서가 이런 것만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과세 요건은 오늘은 용어에 대한 것만,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취득세에서 또 배우고 등록면허세 또 배우고 한다.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것. 그 다음에 충족한 모든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반대급부라는 건 뭐야? 보상성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야, 너 세금 내, 이거 해줄게. 이건 세금이 아니에요. 반대급부가 없어, 보상이 없어, 너 세금 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이런 것들. 만약에 반대급부가 있다, 반대급부가 있으면 이건 세금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 항상 제가 예를 많이 듭니다. 어릴 때에 오래간만에 큰맘 먹고 공부하려고 밤늦도록 불 켜놓고 공부하면은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죠. 예, 전기세 많이 나온다? 불 끄고 자라. 전기세는 세금이 아니에요. 왜? 사용한 만큼 내는 거니까 반대급부가 있죠. 너 이만큼 썼으니까 이만큼 내. 이건 조세가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요금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전기세, 전기요금. 또 오래간만에 친구랑 전화통화 많이 해, 옛날에. 그럼 할머니 목소리가 또 들리죠. 예, 뭐가 많이 나온다? 전화세 많이 나온다. 전화세, 전화요금. 또 뭐가 있어요? 오래간만에 안 씻다가도 씻으려고 수도가에서 샤워하면 할머니 목소리 들어오죠. 야, 뭐가 많이 나온다? 수도세 많이 나온다. 수도요금이 되겠죠. 지금도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런 데 같은 보면은 뭐예요? 수도세, 그 다음에 전기세, 이런 용어를 많이 나오죠.
그냥 옛날 추억이라서 그렇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달라진 게 하나는 뭐예요? 전화. 전화는 지금 전화세라는 말 쓰는 사람 없죠? 전화 요금이라고 씁니다. 요거 하나만 순화가 된 거예요. 또 이 얘기했더니 친구랑 하다가 우리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 쪼다. 전기세가 뭐냐? 전기요금이지.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예민하게 배웠다고 해서 싸우면 큰일 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급부다. 요거 꼭 신경 써야 돼요. 얘도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급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금전급부가 여기다 마무리입니다. 세금은 항상 뭘로 내야 됩니까? 금전, 돈으로 내야 됩니다. 따라서 납부를 할 때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돈으로.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튀니까?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건 납부 줄여서 물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인데 물건으로 세금을 받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물납. 그럼 조건이 그거죠. 왜 돈으로 안 받고 물건으로 받냐? 이거는 납부할 세금이 액수가 클 때. 납부할 세금의 액수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돈 마련하기 힘드니까 물건으로 내도 돼. 이게 물납 제도가 되는 거죠. 물납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세법상으로 우리가 알아둘 건 한 개만 알면 돼요. 뭐만 있냐? 재산세. 이게 시험 문제예요. 몇 년 전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도 물건납부제도가 허용이 됐습니다만은 다 폐지됐어. 왜? 돈으로 받는 게 낫지 물건으로 받아가지고 국가가 보유하면 뭐 하겠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물건납부는 못 분이 없다? 재산세. 그런 다음 조건이 있어요. 납부할 세금이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한 번 내고 2개월 이내 마무리해야 돼. 그러니까 2달 안에 내는 거예요. 한 번 내고 나머지는 2달 안에. 그럼 시험엔 요 숫자예요, 요 숫자. 자, 물건 납부는 재산세만 있는 제도다. 그럼 조건이 있죠. 얼마 초과돼야 된다? 1,000만 원 초과돼야 된다. 그리고 한 번 내고 1년 뒤에 내는 게 아니라 2개월 이내.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제가 제일로 걱정이 되는 거 강의하면서 세법에서 이거 틀리는 분 많습니다.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세법은요 아주 심오한 문제는 한두 개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초과다 그랬으면은 요 금액이 포함돼야 안 돼요. 슬슬 겁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법 문제예요. 초과, 미만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넘어야지 물납이 되는 거지 1,000만 원까지는 물납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아주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개강이지만은 문제풀이 시간처럼 시험에 1,000만 원인 경우에는 물납이 허용이 된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딱 1,000만 원인 경우는 물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초과돼야 되는 거지. 바로 이게 시험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닌데도 틀리더라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알아두세요. 초과, 미만이란 말이 나오면 그 금액은 포함이 안 되는 거다. 따라서 딱 1,000만 원인 경우에는 초과가 안 됐으니까 물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도 물납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는 재산세만 물납이 있더라. 끝. 이렇게 알거든. 재산세. 시험에 나중에 재산세 때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앞으로 또 배울 거니까 오늘 잊어먹자. 이러면 또 곤란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금이라는 건 일시납이에요. 한꺼번에 내야 돼. 여러분 뭐 세금 내보신 분 알잖아? 한꺼번에 내야 돼. 그런데 분할납부. 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분할납부 줄여서 분납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럼 분할납부다 그랬으면은 여기서 미리 설명했어요. 요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닌데 여기다만 하죠. 2개월 이내 여기서 할 걸 미리 설명했어 내가.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는 1,000만 원 초과하면 물건으로 납부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떤 물건이냐 그러면 부동산으로만 납부할 수 있어요. 부동산만. 어디 있는 어려운 거 할게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낼 수 있다. 물락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낫죠. 2개월은 분할납부해서 여기서 설명할 거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세법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동네부터 생각해. 여러분이 재산세를 내야 돼. 재산세가 2천만 원 나왔어. 그럼 돈을 마련하기 힘들어. 부동산도 매매가 안 돼. 그럴 때는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서구청에 살고 있으면 서구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내야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살고 있다. 그럼 강남구 안에 부동산, 이게 관할구역이라고 그런 거죠. 여기만 따져본다면 인천광역시 서구에 살고 있다. 그럼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되죠? 서구 안에 있는 부동산만 돼. 왜냐하면은 서구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 감귤밭을 물납으로 한다. 그럼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허가를 안 해줘요. 야, 너 서구에 살고 있으면 서구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내라 이거예요. 이게 다 시험범위 기출문제. 이번 시험에도. 자, 그 다음에 일시불로 내야 되는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건 3개가 있습니다. 첫째, 재산세.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세 번째, 양도소득세. 그럼 분할납부는 2번에 나눠내는 거예요. 그럼 2번에 나눠내면 조건이 있죠. 금액이 많을 때. 금액이 많으면 부담이 크겠죠. 그러니까 2번에 나눠내라 이거야. 그럼 재산세는 얼마 초과된다? 250만 원 초과해야 돼. 250만 원인 경우에는 나눠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250만 원은 일시불로 내야 돼. 초과될 때만. 그리고 한 번 내고 나머지는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이게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똑같아. 250만 원 초과. 뭐 종부세 250만 원 초과되는 건 뭐 많죠. 부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부담이, 종부세는 재산세가 금액이 클까요? 종부세가 금액이 클까요? 상식. 종부세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부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만날 때 종부세 내는 사람 있으면 친하려고 애를 쓰세요. 부자니까. 그럼 요거는 금액이 크니까 종부세는 기간을 넓혀줬어. 한 번 내고 6개월 이내 납부해야 된다. 숫자 싸움이에요. 요것도 2개월 똑같았다가 얘만 6개월로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라는 건 부동산을 파니까 목돈이 들어오죠. 액수가 커야 돼. 1,000만 원 초과. 그런 다음 얘도 똑같이 한 번 내고 2개월 이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물건 납부와 분할 납부는 시험에, 올해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다야. 그럼 마무리를 한다면 여기에서 보면 물건 납부, 분할 납부 2개가 다 해당되는 건 뭐뿐이 없다? 재산세뿐이 없다. 재산세만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2번에 나눠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가 혼자 튀니까 시험에 단골 메뉴가 나오는 거죠. 이게 물건 납부, 분할 납부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조세의 정의 하나 갖고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세의 정의는 1월 달만 이렇게 강의합니다. 왜?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으니까 아예 이걸 직접 공부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1월 달 개강 때만 이렇게 예의상 한 번씩 쭉 해보는 거예요.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산세 때 또 나오고 종합부동산세 또 나오고 양도에서 또 나오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앞으로 배울 거에서 나오는 용어가 총정리되니까 오늘이 무지하게 힘들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어때? 이해는 가셔? 그래? 글씨는 알아보겠어요? 말소리 괜찮아요? 뭔들 싫겠어? 이해는 그대로? 이해는 잘 가요? 설명하는 거? 내가 설명은 또 잘하는데 됐어요. 오늘 처음이라서 그런가 본데 끝까지는 우길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기본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30쪽 여기는 30쪽이라고 안 나왔죠? 31쪽 앞에가 30쪽이 되는 거죠. 찾았나요? 거기에 보면은 다른 거 볼 거 없이 중간에 네모 2번 조세정의의 구체적 분석 이거 몰라도 돼. 양괄호 1번 밑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1번 밑줄 과세주체 과세권자 동그라미 2번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누가 된다? 지방자치단체 3번은 두 번째 줄의 밑줄 공과금 공과금은 조세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왼쪽에 참고란에 보면은 과세주체 나온 거 있죠? 여기에 보면 1. 국가는 뭐라고 그러죠? 국세. 지방자치단체는 뭐라고 그러죠? 지방세.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31쪽 봐서 양괄호 3번 법률 규정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조세 법률주의.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모든 건 근거가 뭐가 된다? 법률이 근거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세요건. 과세요건이라는 건 4개가 있죠? 사람, 납세 의무자, 그 다음 물건, 과세대상, 금액, 과세표준, 비율, 세율 4가지가 있더라. 동그라미 3번 법률의 과세요건이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건 법률에 근거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조세 법률주의다. 그 다음에 양괄호 5번의 밑줄 금전납부 1번 금전으로 일시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동그라미 2번 납세 편의를 위해서 동그라미 물납 또는 동그라미 분할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물납과 분납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물납, 분납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뭐예요? 자세한 거 다 배웠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이 어렵다. 교재대로 하면은 조금 편하지만은 이렇게 공부하면 또 안 돼요. 할 때 같이 공부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조세 관련 용어에서 1번 국세, 지방세 배웠던 내용이니까 내비로 두세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32쪽에 보면은 32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는 뭘 신경 쓰면 되느냐 그러면 일단 3번 얼마에 대해 과세하느냐에 따른 구분 그 옆에 밑줄 과세 표준 나와 있죠. 요거에 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듣고 해야 됩니다. 요것은 우리가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